이제 드디어 토형을 시작할 거고요. 토형을 시작해 보면 아시는데 제가 왜 계속 복습될 거라 그랬잖아요, 반복. 그래서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상극으로 가는 간병, 그다음에 상모로 가는 상병, 그다음에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중병 이렇게 나누면 세 가지의 장부, 목화토에 해당하는 뭐 어쨌든 세 개의 장부, 그다음에 음양으로 따지니까 여섯 개의 장부의 허증이나 이상이 생기는 경락상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2경맥이니까 두 개를 하고 나면 이미 6개씩 12개가 끝났어.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사실 거의 다 나온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될 건데 조금 더 가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되게 편안하게 다 배웠던 거니까 복습한다는 기분으로 어떤 증상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료에 이제 국한되면 제가 그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거나 관찰하거나 도움을 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볼게요. 토형 체질이 비위장의 기운이 좋고 실하다는 게 이제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크기도 해요. 토형 체질은 일단은 비위장이 커요. 근데 토형 중에서 가끔 위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작고 실해.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이 별로 안 쪄요. 토형인데도 날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가 처지지 않고 딱 멈춰 있고 그러면은 토형이지만 날씬한 몸을 가질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키가 크진 않지만요. 이렇게 잘록한 허리, 동글동글한 얼굴, 그다음에 이제 동그란 가슴, 빵빵한 엉덩이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생긴 그런 체질들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토형이라고 하면 그 노영심, 박나래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자금자금한 체형을 가지고 이렇게 통통한 게 평생 다이어트가 평생 수건인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제 이 토형이 어렸을 때 간 기운을 잘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미끈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곰태우 있죠, 김태우. 김태우 토형이거든요. 근데 목이 많이 보완이 된 토형이에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커. 잘 먹는데 자라게끔 잘 챙겨서 먹은 거예요. 목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목국토를 계속했기 때문에 토형이지만 살이 쉽게 채는 체질이고 위장이 크고 실하지만 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기와 음기의 기운이 위아래로 잘 뻗은 거예요. 그래서 토형들이 보통 요렇게 자금자금하고 동글동글한 체형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 성장기 때 목의 기운을 잘 채워주면 늘씬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민경 리더님 딸 지혜도 토형이에요. 근데 키가 크잖아요. 엄마 아빠 유전자를 다 이기고 되게 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뉴트릴라이트에 이 목에 해당하는 것들 프로틴 뭐 수에 해당하는 건데 수목이니까 많이 먹고 레시틴도 많이 먹고 많이 먹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목에 해당하는 걸 많이 먹어서 이게 목구토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토의 기능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위로 자랄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찬이도 걱정하지 말고 민준이하고 민이도 마찬가지고 이 네네. 목의 기운과 토의 기운이 어떻게 성장기 동안에 잘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장이 받쳐주기만 하면 큰다는 거. 네. 그래서 이 기운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전자를 다 이기고 클 수 있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일찍 만났으니까. 네네. 클 때 되면 커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애처럼 못 먹이면 우리 작은 애를 안 컸잖아요. 걔가 토형이거든요. 걔가 토형이에요. 그러니까 170이 채 안 됐어요. 이게 쭉 좀 170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그 체형이 좀 나빠가지고. 음, 근데
정말 뭘 못 먹였잖아요. 안 먹어요. 삼키질 못해서. 그래서 삼키는 음.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체질에 맞게끔 또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음. 안 했으니까 기숙사 가 가지고 일찍 음. 자면서 왜 더 컸다 그랬잖아요. 네.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하면서 얘가 계속 음. 중간에 잠이 깨고 깊은 잠을 못 음. 자고 뭐 이런 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체질하고 결합됐다는 거. 그래도 작은 건 아니야. 아주 작은 건 아니야. 아버님 키가 155 밖에 안 되니까. 170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이 토의 기운이 실하고 이런 토형들은 간담과 신장 건강은 허약하니까 이 간담과 신장 건강의 기운을 어떻게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잘 맞는 건강한 체질이 될 거고 아니면 균형이 안 맞고 토의 기운만 왕창 몰리는 체질이 될 거예요. 저희 그 고객 중에서 아는 분 아는 분 알지. 그 엄민경 기자님은 아시는데 이제 강미영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봐도 토야. 평생 다이어트가 수건인 날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밥이 맛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어, 오늘 저녁은 뭐 먹어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락을 이제 언니가 싸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뭐 이게 늘 관심사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토가 강해요. 늘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먹는 거에만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주도 그 올토래요. 올토. 이렇게 목화 토금수가 이렇게 사주가 연월일시로 나눠 가지고 8개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의 청기와 지기의 조화가 8개의 음양오행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8개가 전부 다 올토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형이 아닐 수가 없고 건강이 좋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최소한 이 5개의 오행 중에서 보통의 사람들은요. 3개 이상은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5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건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타고난 청기와 지기가 전부 토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균형을 잡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먹어서라도 이 사람은 계속 자기의 기운을 계속 흩어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가만 내비두면 무조건 토로 모이니까. 그래서 신맛도 먹고 짠맛도 먹고 쓴맛도 먹고 계속 단맛은 적게 먹어야 되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거고 많이 먹게 되고 나머지 기운들이 계속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내가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후천지기가 생기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이랑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선천지기만 보면 이 타고난 청기와 지기에 따른 면월일시에 따라서 체질이 정해져요. 그리고 후천지기를 보태서 그거의 강함과 약함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철학 같은 거 푸는 사람들이 당신은 무슨 병이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선천지기에 따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천지기는 내가 먹고 생활하는 음식, 그다음에 환경, 습관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몸, 특히 40이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미 다 타고난 것보다는 만들어진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더 많아. 타고난 것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몸이 계속 변화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후천지기가 훨씬 더 강화돼서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주를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긴 모양, 체형, 그다음에 이목구비 균형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얘기하는 "당신은 토형이에요?" 하고 "아니 이 사람 지금 목형이에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후천지기의 비율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게 더 지금 지배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고런 거를 알고 계시면 '아 이게 왜 얼굴형을 보고 손의 모양이나 뭐 눈의 모양이나 입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체질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타고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음식 습관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 거. 그래도 어쨌든 토형 체질이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찌쪽 마르고 날씬했는데 쪼삣하고 나이가 들면서 살찌면 동글동글동글해지잖아요. 이 위장만 강화시켜 가지고 자꾸 먹다 보면. 그러면 토형이 아니었던 사람도 토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형인들이 요런 체형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딱 오시죠. 근데 단단하게 하고 뭉치게 하는 상이라서 서로 결합하고 화합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쾌해요, 토형 체질들이. 밝아. 동글동글 유쾌해. 그래서 조직에서 이 토형이 있으면요. 결합이 되게 잘 돼요. 결속이 잘 돼요. 토형이 없잖아요. 각자 자기가 뻗치려고 하는 기운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모임에 토형이 한 명 있으면 이 사람이 거의 대부분 총무 역할을 해요. 동계산을 되게 잘하거든요, 토형 체질들이. 그래서 토형한테 총무를 맡기면 되게 좋아. 물론 뒷돈을 챙기는 걸 좋아하는 토형한테 큰 조직에 공돈을 맡기면 착복하는 수가 생겨요.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대부분 토형들은 굉장히 동계산을 밝아요. 그래서 빚을 지고 못 살아. 먼저 결제, 성금 내고 결제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성금 내는 거 오히려 좋아하고 먼저 이렇게 돈 계산해 주고 딱 떨어지는 거. 당금 하나 안 남기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원래 세무, 회계, 뭐 총무 이런 역할이 되게 맞아요. 그래서 이 토형들한테 돈을 맡기면 회의가 잘 돌아가요. 어차피 금전이 굴러가는 그 관계에서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관리를 잘하고 조율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게 하고 화합하는 기운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유쾌하고 굶기지만 않으면 성질이 잘 안 내고 배고프면 화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 다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하지만 특히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요런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토형 체질의 형상인데 양토인, 음토인으로 나눠보면 양토인은 위장이 크고요. 양은 위잖아요. 음이 비장이고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왜 장부가 있는데 장은 음이고 부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위니까 비장이 음이고 위장이 양이야. 그러면 위장이 큰 사람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나? 더 작고 옹골차고 더 동그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자세히 얼굴도 보면 가로하고 세로가 비슷해. 토형. 그러니까 여기가 넓은 거죠. 여기는 짧고. 그러니까 이마도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래. 그래서 짧아요. 턱도 짧고 여기도 짧고. 그래서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또 넓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토금이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얼굴이 동그랬어요.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턱도 있어 가지고 금도 되게 강화되고 얼굴도 더 동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수목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동그란 귀도 동그랗고 얼굴도 동그랗고 입술도 동그랗고 도톰하고 요렇게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음포인은요. 좀 더 길어. 그러니까 소화 흡수력이 더 좋고요. 되게 특히 허벅지가 두껍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키가 제법 큰 그 음토인들이 있어요. 토형 중에서 인제 잘 자라면 목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면 제어가 되면서 위아래로 자랄 수 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형인데도 음토인들은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면서 음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어깨가 숙으면서 동그래. 그러니까 어깨가 각지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고요. 손을 보면 토형선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건데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체격이 동그랗고 큰데 손은 의외로 되게 좁깃하고 날렵해요. 그런 차이가 좀 나니까 보시면 좋고 양토인 같은 경우는 얼굴도 가로 세로가 비슷하지만요. 몸통도 되게 가로 세로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옆에서 보는 것도 상당히 두꺼워요. 옆에서. 우리가 보면 옆면에서 몸을 보면 되게 얇잖아요.
근데 왜 되게 가슴 흉곽이 두껍고 동그라신 분들 알죠? 어깨도 이렇게 쑥 숙어서 내려오고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이 두껍고 커. 그래서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거의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다 요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체격이 보이는 것보다 옷을 더 크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애가 토영이라 그랬잖아요. 애가 키가 작고 작은 옷이 맞을 것 같은데 보기보다는 한 사이즈를 더 크게 입어야 돼요. 몸통이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키가 187인 큰 애보다 작은 애가 몸이 더 두꺼워요. 가슴팍이. 큰 애는요 종이짝같이 얇아요. 너 이래 가지고 "너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너 이게 몸통이 이게 뭐냐 남자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얇아. 이렇게 얇아. 어깨는 이만한데 몸통이 이렇게 얇아. 근데 작은 애는 어깨가 요만한데 몸통도 이만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큰 애가 105를 입고 작은 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95가 아니라 100을 입어야 돼요. 95는 작아서 못 입어요. 그리고 허리 사이즈가 비슷해요. 배가 동그라니까. 그래서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사실은 약간은 밑배가 발달돼 있고 엉덩이하고 배둘레 햄이 엉덩이 둘레랑 비슷해요. 이게 배가 발달돼 있으니까 비장이 크니까 안에 뭐가 장기가 크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이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가 비슷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고요. 여자들은 가슴이 동그랗고 큰 토형들이 많아요. 의외로 허리는 날씬한 편에 속해요. 이게 허리가 가늘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슴이 두껍고 동그랗고 크고 엉덩이가 또 커서 동그랗고 크니까 상대적으로 허리가 달록하게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이즈를 재면 그렇게 가늘진 않아요. 동그랗기 때문에 둥글게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허리가 둘레는 있는데 위아래가 더 발달이 되다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토형이. 그래서 고런 체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체질이거나 토체질로 변화되었거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이마가 동그래. 그래서 둥근 발대선, 머리카락이 난 선을 발자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제 길어요. 이마가 뭐 각지진 않았 이게 동그란데 이게 전에는 제가 이게 머리카락이 이게 안 보였어요. 거의 변발했다는 싶을 정도로 이마가 완전 넓어 가지고 이렇게 돼서 머리가 위에 하나도 안 보이고 더 넓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머리카락이 나서 내려오면서 인제 목으로 쪼끔씩 바뀌고 있는데 이 토형 체질들이 여기가 이렇게 쫙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발재선이. 그리고 좀 발재선이 깨끗한 편이에요. 이렇게 잔머리가 별로 없이 깨끗하게 나는 편이고 입술 모양이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약간 두툼한데 위에 있는 산이 이렇게 이렇게 입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이 뾰족하지가 않고요. 그냥 약간 밋밋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입술 그린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여기가 산이 별로 없어. 그냥 요렇게 돼 있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 산이 뾰족뾰족한 느낌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면 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인제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길이하고 폭이 거의 비슷해. 토형 귀는 이게 폭이 길이하고 거의 비슷하고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동그랗게 쭉 말려 들어가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토형 체질은 폭과 길이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동그란 것 같으면서 끝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쏙 말려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딱 접혀서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그게 바로 토형의 귀예요. 응. 그리고 손의 모양은요. 손의 끝이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끝이 뾰족 손톱 끝이 뾰족해. 뾰족. 그리고 손이 절대 길지 않아요. 좀 짧아요, 손가락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뾰족하면서 전체적으로 짧고 자그마한 손을 갖고 있어요, 소형들이. 음토인이어서 키가 좀 커도 끝은 살짝 뾰족해요. 근데 만약에 목형이에요.
키가 커요. 비슷한데 음토인하고 만약에 그냥 목형인데 키가 비슷하고 체격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손을 보면 목형은 왜 마디가 되게 뚝뚝 굵어지고 길고 마디가 굵으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가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토형은 마디가 거의 없어. 그리고 밑에가 두껍고 끝이 점점 가늘어지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몸으로 잘 구분이 안 되면 손이나 귀를 보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토형하고 목형은 확실히 귀나 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입술이 윤기가 나면서 밋밋하고 두껍고 하면 되게 식욕이 좋아요. 그래서 잘 먹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입술이 토형인데도 입술이 잘 갈라지고 허옇게 입술 색깔이 별로 좋지 않고 되게 잘 갈라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토형들이. 비장이 허약하고 위장만 실한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허예. 비위가 같이 실해야지만 입술이 윤기가 있고 탄력이 생기면서 두껍고 이렇게 그 생기가 있는데 비장이 허약한 친구들은 이렇게 허옇게 입술이 뜬 것처럼 피 붓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고런 것들로 인제 음양의 균형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장이 나쁜 토형들은요 귀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귀의 형상으로 우리가 체질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귀 자체는 콩팥이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콩팥이. 그래서 신장의 형상을 귀가 나타내거든요. 비위장의 형상을 입술이 나타내고 그다음에 눈 밑 주름이나 이런 걸로 경우에 볼 수가 있고 혀가 심장이 주관하는 거라서 혀의 상태, 혀의 색깔 뭐 이런 걸 보고 심장의 건강, 심장에 흐르는 혈액이 어느 정도 맑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눈으로 간의 그 좋음과 나쁨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귀는 콩팥의 성함과 허약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토형들이요. 귀가 지저분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콩팥에 찌꺼기가 많고 염증이 많으면 귀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토형들이 귀 질환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뭐 이명증, 이석증 그다음에 뭐 메니에르처럼 이렇게 어지러운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생길 수 있고 귀에 피지도 되게 많이 분비되거나 이렇게 그 비듬 떨어지듯이 이렇게 비듬 떨어지듯이 이렇게 각질 벗겨지는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각질 혹은 마른 각질 같은 거 잘 생기고요. 귀에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탁하면 이 여기로 귀로 노폐물을 버려요. 그러니까 콩팥이 나쁘다. 토양이 콩팥으로 찌꺼기를 모으기가 쉽겠죠. 목국토하고 토국수하니까 토가 단맛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혈당, 남는 당분의 찌꺼기가 많겠죠. 이거를 전부 에너지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몸의 어딘가로 지방으로 쌓이고 찌꺼기가 되는데 지방을 막 뒤로 버린다니까요. 부피로 막 버리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 지루성 귀염 이런 것들이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귀 옆에 귀 주변으로 해서 여드름 같은 거 되게 많이 생기고 피지 분비 엄청 많고 기주도 맨날 끈적끈적하게 많이 나오고 어 짜면은 막 고름 같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주변이 번들번들하면서 모공이 되게 넓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우 귀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인제 토가 강화되면서 토국수돼서 이럴 수 있다는 거, 토형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손의 형상도 체질마다 다 다르니까 목형은 마디가 굵어지고 약간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손가락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손톱이 되게 커요. 꼭 손톱 그림 그려도 될 만큼 붙인 것처럼 손톱이 완전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제 목이 많다는 거고 하형은 쪼끔 더 동글동글동글한 느낌이에요. 동글동글하고 짧은 느낌이고 토형은 끝이 뾰족뾰족한 느낌. 저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하형하고 토형의 손이. 왜냐하면 토가 더 동글동글할 것 같거든. 그래서 토형의 아니 화형이 좀 뾰족하고
토형이 동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 토형이 뾰족하고 하형이 동그래요. 그래서 고것만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라운드는 토형 체질이 요 선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짧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렇게 손가락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의 길이랑 나머지 손가락이 크게 높낮이가 차이가 안 나요. 엄지가 훨씬 더 가까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동그랗다 요런 느낌으로 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목이 있으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타입이 좀 많이 나 보이나? 그래서 이게 길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 딱 목형 소는 아니에요. 금수목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또 보면은 금하고 수 형상을 보면 또 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 내가 이걸 안 적어 놓네. 그림이 없어졌다. 어제 자료 만들다가 어디 갔냐? 호국수 하는 건데 나중에 채워 놓을게요. 간병이 토국수 하는 거니까 신장 간경의 외사 체질병이잖아요. 그다음에 상병은 토를 제어하는 거니까 목극 토가 안 돼서 오는 거라서 간과 담낭의 경락상의 질병이죠. 그래서 그 간이나 쓸개가 허약한 증상을 호형들이 같이 가지고 있어서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되게 생기기 쉽고요. 안과 질환도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중병 이제 완주해서 비위장의 내장 질병이 생기는 건데 토형인데 먹는 게 낙인데 먹을 수 없을 만큼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탈이 잘 나요. 이 토형들이 잘 체해요. 좀 지나치게 먹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체해. 그러니까 고거를 알고 인제 관리를 좀 해 주면 훨씬 더 좋죠. 여기 있구나. 토형. 그래서 토극, 수가 잘 된다는 거. 그다음에 목극, 토가 안 되면 병이 온다는 거. 그래서 이 토극, 수로 가는 게 바로 간병이고 그다음에 목극, 토가 안 될 만큼 토가 강하고 목이 약해져 있는 게 상병이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토극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다시 목토 한 바퀴 돌아서 비위장이 상했을 때가 중병으로 완주된 거라서 이때는 완전히 다 오장육부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양으로 먼저 도는 사람이 있고 음으로 먼저 도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양으로 먼저 도는 사람은 비우지 못해서 온 병이에요. 뭘 많이 먹고 계속 뱃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음으로 도는 사람은 뭘 안 먹은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양의 병이 오는 거고 너무 안 먹어서 음의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쓸개가 안 좋아, 위장이 안 좋아, 방광이 안 좋아 이거는 잘 비워야 되는 거라서 단식하고 소식하고 해독식하고 절식하고 뭐 18시간 공복을 가지는 무슨 간헐적 다이어트하고 도움이 돼요. 비워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음이 병이라면 간이나 심장이나 비장이나 폐나 콩팥이 약하다면 이건 음의 병이죠. 이거는 채워줘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부에 해당하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보완을 해 줘야지만 좋아진다는 거. 근데 음양이 대부분 다 동시에 병이 들기 쉽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워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채워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디톡스 프로그램이나 뉴트리라이트 건강 관리의 기본 핵심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비워야 될 사람이냐 채워야 될 사람이냐 혹은 비우고 체험을 동시에 해야 될 사람이냐. 쓰레기는 빨리 비워져야 좋죠. 그리고 불필요한 걸 안 넣는 게 좋죠. 그런데 필요한 것들은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울 것인지를 우리가 관찰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나는 여기가 문제인데 뭘 먹으면 돼요? 이런 질문을 아 좀 약간 우리가 스마트하게 해 보자고요. 그래도 배워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배웠으니까 어저께도 옛날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이 자기 남편이 지금 배탈이 나서 설사를 줄줄 하는데 "어떡하면 돼요?"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최소한 뭘 먹어서 탈이 났는지는
힌트를 주셔야지 제가 "아 그럼 어떻게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증상만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뭘 먹고 탈이 났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제가 설사의 유형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소장에서 탈라면 흑탕물, 대장에서 탈라면 카라멜 같은 점액성 물, 위장에서 탈라면 설사를 하는데 건더기가 그대로 부르륵거리면서 다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건지 장기적인 건지에 따라서 어떤 장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탈이 났다면 일단은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 방법이 나오죠. 이걸 토를 많이 먹었는지 술을 많이 먹었는지 화를 많이 먹었는지에 따라서 상극이 되는 장기가 다르니까 다른 유형의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대입해 봐요. 그래서 토 체질이 잘 체한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과식해서 와요. 근데 어떤 거를 과식을 많이 하겠냐는 거죠, 토 체질. 일단은 단맛을 좋아해요. 혹은 짠 걸 되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짠 게 늘 부족하니까 토국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단맛을 많이 먹고 아이스크림, 유제품,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탈이 났다고 치면 너무 과식해서 탈이 났다고 치면 그럼 토국수가 됐겠죠. 그래서 신장이 떨어지면서 탈이 나니까 약간 푸드덕거리는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두통이 오는 재기가 오기 쉬워요. 수가 머리를 죽어가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집주인한테서 잠깐 전화가 왔네. 금방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음, 그 이렇게 그 두통이 오는 체증이 잘 오기 쉬워요. 그래서 소형들은 보통 체하면 아 머리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목국 토가 안 돼서 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사람 아니 목국 토가 되면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신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토가 원래 주 체질인데 역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딱 걸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울렁울렁거리고 속이 약간 뒤틀리고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며칠 그 요플레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저녁에 많이 먹었는데 이게 우유도 토인데 그걸 인제 요구르트로 만들면 상화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래도 토상화야.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꿀을 좀 타 가지고 밋밋하니까 플레인이니까 꿀을 좀 타 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잘 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당도 좀 좋고 집에 인제 요플레가 먹고 있길래 만들어 가지고 퀸에다가 인덕션에 이렇게 올려서 고온 모드로 우유를 한 통 부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잘 되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계속 믹스를 먹으니까 좀 새로운 거 먹고 싶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걸 아침에 먹는 건 괜찮은데 저녁에 먹었더니 아침에 약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지나쳤나 봐요.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토가 너무 강화돼서 수를 채워줘야 되는데 아침에 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리도 무겁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아 너무 저녁에 밀가루를 많이 먹었다든지 기름진 걸 많이 먹었다든지 그 신맛에 해당하는 것들이 치킨 같은 거, 밀가루, 그다음에 기름 종류 이런 것들이 목인데 이 목국토가 돼서 비위장이 소화가 안 될 만큼 저녁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울렁울렁하면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국토가 되는 소형 체질인 경우에는 신장, 즉 콩팥, 수가 허약한 간병이 많죠. 신장이 허약하기 때문에 토형들은요. 보통은 생식기 가 약하다 그랬어요, 비뇨생식기. 그래서 방광염이 되게 잘 와요, 토형들이. 난 뭐 별로 한 거 없는데 좀 약간 피곤했는데 소변이 나빠서 갔더니 방광염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토영이 만약에 단맛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진짜 방광염이 자라요. 우리가 하루에 50g의 설탕을 먹으면 면역력이 반으로 떨어져요. 절반, 딱 반.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서 얻은 거예요. 백혈구가 1 시간에 만약에 30 개의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쳐 봐요. 근데 만약에 설탕 50g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측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혈구의 세균 작용 능력이 반으로 줄어있어요. 달달함에 취해 가지고 얘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설탕의 단맛, 단순 당의 단맛은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딱 진짜 딱 반동가리거든요. 하루 50g 이면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설탕을 우리가 50g 만 먹겠냐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단 음식을 좋아한다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시럽을 하나 넣냐 2개 넣냐에 따라서 그 시럽은 원래 50% 이상이잖아요. 시럽은 설탕이 50% 이상이거든요. 한 펌프에 보통 10ml가 나가요, 이게 펌프할 때. 그러면 그 10ml에 10g이 넘는 무게가 있죠. 그럼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설탕이라는 뜻이에요. 시럽 만들 때 물하고 설탕을 반반 넣어서 녹이거든요. 근데 보통 반보다 설탕이 쪼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시럽이 오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만약에 2 샷을 했다 그러면 최소 10g 이상의 설탕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음식이 조금 들어있지. 만약에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거 먹었다.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걸 만들 때 우리가 밀가루가 100g이면 설탕이 시중에 파는 건 200g, 거의 2배 들어가요. 집에서 만들면 밀가루 100 이면 설탕 80 정도 넣어. 그러면 하나도 달지 않아요. 근데 좀 우리가 케이크 같은 거 먹거나 과자 같은 거 먹었을 때 좀 달다 그러면 그 가루의 양보다 설탕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베이커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과자, 빵, 케이크 이런 게 얼마나 설탕이 많이 들었겠어요. 안에 들어있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에 보태진다고 생각해요.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가우면 단맛이 안 느껴져요. 사람 미각이 약간 마비돼 가지고. 그래서 왜 아이스크림 녹으면 되게 단맛이 나서 못 먹어요. 근데 얘가 얼어 있을 때는 미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단맛을 잘 못 느껴서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단맛 나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한 개 먹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제 제법 몇 그램 되는데 몇십 그램 이상이 되잖아요. 큰 건 막 100 그램 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안에 있는 설탕을 모두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염증이 심해질 만큼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토영이 단맛을 즐기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냥 하루 2 끼나 3끼 밥 먹는 거에 들어오는 탄수화물만 가지고도요 충분해요. 추가로 더 단맛을 먹어 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밥의 양을 확실히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가 탄수화물로 먹는 그 열량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밥에만 탄수화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 감자, 고구마, 과일 아니면 뭐 일부 야채 과일에도 다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당한 탄수화물이 보통 한 60% 전후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작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막 근육을 만들고 몸을 만드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훨씬 더 줄이고 단백질 양을 늘려야 되고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은 탄수화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많으면 한 65% 까지도 가능해요. 그렇게 탄수화물로 내가 필요한 하루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채워줘야 돼요. 50 에서 한 65% 요 정도 사이로. 그런데 몸을 만들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백질 양을 훨씬 더 늘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땀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 요산, 암모니아산 같은 뭐 이렇게 그 황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산성 성분이 되게 강한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노폐물을요 간이나 심장이 다 해독해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런데 뇌는요, 단백질을 쓰지 않아요. 뇌는 탄수화물, 포도당만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요.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탄수화물의 비율을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쓰려고 하는 칼로리에. 근데 이 뇌 활동을 단백질을 녹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노폐물이 많이 나온다고요. 근데 육체 활동을 하는 사람, 육체 노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땀으로 이 노폐물을 굉장히 빨리 버릴 수가 있어요. 간이나 신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땀으로 찌꺼기를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단백질 양을 늘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계속 하루 종일 머리만 쓰는 사람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겠다고 단백질 양을 잔뜩 늘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눈빛이 시커멓게 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면서 병이 난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동물성 육식 체질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은요, 굉장히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요. 그죠? 초식 동물은 어때요? 초식 동물도 도망갈 때는 전력 질주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계속 뜯어먹잖아요. 코끼리도 계속 뜯어먹고 기린도 계속 뜯어먹고 사슴도 계속 뜯어먹고 토끼도 계속 뜯어먹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씹어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의 흡수를 하려면 뭔가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이 식이섬유가 대부분 많고 식이섬유는 계속 꼭꼭 씹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이 에너지 효율이 낮아요. 먹은 양에 비해서 만들어내는 칼로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물성 그 육식성 동물들은요. 가끔 한번 잡아먹고 거의 다요. 그다음에 뭔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연락이 뛰어요. 그리고 계속 자. 사자 뭐 호랑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고 필요할 때만 뛰거든요. 아주 강하게 뛰고 아주 길게 멀리 막 달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보통은 먹고 나면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육식 동물인지 아닌지 초식 동물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성이나 이런 운동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당연히 땀을 흘릴 만한 운동을 해 주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인다. 독소가 생긴다. 내가 만약에 두뇌 활동이 많다 그러면 당분이 땡기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너무 넘치지 않게만 먹어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장이 이 찌꺼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걸 다 못 내보내면 요독증이 생기죠. 그래서 통풍 같은 질환이 생겨요. 이 통풍이요. 남자들은 발끝으로 많이 모여요. 발끝으로. 근데 여자들은 전신에 많이 퍼져요. 왜 그럴까요? 왜? 남자가 기본적으로 양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좀 높아요. 만져보면 이렇게 좀 뜨끈뜨끈하잖아요, 보통. 이게 손을 잡았는데 손이 탄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아우 추워." 하면서 나보다 옷을 겹겨 입는 남자 못 써. 남자는 젊었을 때 일단은 열이 나야 돼요. 그게 기본 건강함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인제 너무 건열이 많아 갖고 땀 주룩주룩 흘리면서 계속 무채질하고 있으면 그건 허약한 거예요. 그냥 딱 잡았을 때 '뜨뜻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 만졌을 때 '아 열이 난다.' 젖어 갖고 축축한 게 아니고 그냥 '뜨겁다. 따뜻하다.' 요런 느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따뜻한데 발에 찌꺼기가 발이 차가워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발끝에 다니고요. 근데 여자들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차가워요. 피하 지방이 많고 체온이 그렇게 피부에서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져요, 노폐물이. 그래서 통풍이 생기고 혈액에서 통풍 수치가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은 걸 얘기하는데 그게 잡혔을 때 여자들은 전체적으로 좀 통풍이 다 전반적으로 펼쳐 있으니까 그냥 몸살처럼 늘 아픈 거예요. 전신의 관절,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아프다. 담 결린 것처럼 일로 누워도 여기가 아프고 절로 누우면 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자들은 발을 디딜 때 아프다. 많이 걸으면 아프다. 서 있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형들이 이렇게
토국수가 되기 쉽다.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 토형 체질들은 남자고 여자고 비뇨 생식기계가 약해요. 그래서 생식의 능력이 일찍 끝난다고 했어요. 방광염 잘 걸리고 뭐 요로감염 생기기 쉽고 이런 것들 주의해 줘야 돼요. 특히 토형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로감염 같은 거 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는 이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잘 되려면 신장과 이 방광의 기운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떨어지기 쉽고 더 빨리 노화가 돼요. 이 토형들이 신장과 방광의 기운이 생리가 빨리 끊어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궁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혈액을 충분히 빨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잡고 있지 못해요. 수정란을. 그래서 흘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토형은 생식 능력이 되게 떨어지는데 욕구도 떨어져요. 능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개인의 건강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골수의 기운이 채워지고 정액이 만들어져야지 남자는 욕구가 생겨요. 근데 골수의 기운을 만드는 능력이 약하잖아요. 더군다나 토형인데 밤에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더 안 채워져요. 계속 소모해. 특히 토형들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계속 뭘 먹어. 그러면은 깊은 수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찍 안 자고 뭔가 먹으면서 노닥거리고 늦게 자고 이런 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골수가 채워질 수 있는 시간과 영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골수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정액이나 정자도 안 만들어지고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욕구도 거의 못 느껴요. 가득 차야지 남자는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달 동안 반응이 없는 거야. 이게 욕구가 안 생기니까 하자고 얘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 토형이다 그러면 여자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그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잘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토형이다 라고 핫토나 뭐 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신장의 기운을 많이 보태주는 음식이나 영양을 계속 채워주면서 아이를 일찍 출산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토형이다. 저녁에 좀 많이 먹지 말고 제발 일찍 자라. 그래야지 건강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찜질한 거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어떤 이 비뇨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신장에 하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혈액을 포함해서 정액, 음액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장, 발육, 생식을 주관하는데 약하고 그다음에 물과 뼈를 주관하는데 이게 골수를 생성하고 뇌를 소통시키는 기운이죠. 이게 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약하고 토가 너무 강화되는 토체질인 경우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토형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산술적인 계산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아주 두뇌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토형이 체질하고 상관없이 이제 두뇌 활동이 왕성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토형들 머리가 다 좋네요. 그리고 보니 신주납기 폐에서 받아들인 맑은 기를 신부에 봉장해요. 그래서 같은 기운을 가지고 콩팥은 그 기운을 신부에 봉장하기 때문에 턴턴지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 뼈가 되게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산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올라가서 높은 데 공기가 되게 맑은 데서 쫙 그 능선을 타고 걸으면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피부가 다 열리면서 뼈가 시원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 맑은 기가 돌수에 저장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큰 산에 가서 많이 걸을 때.
이게 수분과 그 대자연의 기운이 적절히 섞인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할 때 그게 진짜 되게 개운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왜 자연휴양림 같은 데 가서 힘들지 않게 그냥 둘레길을 둘둘둘둘 걸으면서 3-4시간 정도 걸어도요.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운동을 공기 좋은 데서 좀 짬짬이 하는 느낌을 받아보세요. 바닷가 둘레길도 괜찮아요. 산의 둘레길도 괜찮거든요. 맑은 공기가 있는 데서 좀 이렇게 길게 걸어보세요. 살짝 이마에 땀이 나고 심장이 좀 기분 좋게 뛴다는 느낌이 받을 때까지 충분히 걸어보면 이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맑은 기운이 내 뼛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침, 뼈, 모발, 귀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공포를 잘 느끼는데 이 신장이 허약할 때 공포는 뭐라고요? 공연한 두려움. 당장에 온 어떤 공포가 아니라 생기지 않았는데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침이 줄줄 흐른다거나 침이 말라서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거나 뼈가 자꾸 마른다거나 아니면 뼈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골밀도가 떨어진다거나 이골이 생긴다거나 다 신장의 문제일 수 있고요. 모발,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가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신장의 허약함에서 올 수 있고 귀에 이명이 생긴다, 귀가 잘 울린다, 귀가 먹먹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장이 허약해지는 증상이니까 소국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해 볼게요.